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YD의 최예린입니다. 상승세 드디어 8거래일 만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리스와 중국 쌍끌이 해외 악재를 딛고도 추가 상승하는 강한 면모를 보였던 코스피가 어제는 기관의 매물 폭탄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8거래일 만의 일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사면서 무려 2조 5천억 이상을 쓸어 담았지만 어제는 기관이 투신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증권사 그리고 연기금까지 8거래일 만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았는데요. 매도 규모가 총 4,675억 원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이 샀지만 개인도 힘을 보탰지만 힘이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 사태가 점유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외국인 순매수도 약간 지금보다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 매매에 필요한 전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나와서 일단 공유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2,293억엔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한 500억엔 정도 흑자 규모가 더 크게 나왔는데 이 때문에 오늘 엔화가 강세를 띌 수가 있겠고요. 원은 환율 역시 일단은 원은 엔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리스 사태 때문에 1,080원대 올라섰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더 산다면 오늘 원달러는 더 빠지게 될 거고요. 일단 1,080원대 오늘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본의 무역 수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한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개장 전 주목 포인트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윤 대표님, 오늘 개장 전에 가장 주목해야 될 점 어떤 게 있나요? 예,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M&A, 테바와 밀란 관련된 기업들이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5,01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놓고 보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밀렸지만 5일선을 좀 지지해서 2,144.79포인트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714.52%에서 5일선을 좀 지지하면서 좀 장을 마감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최근 장세 자체가 유동성 힘으로 인해서 장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유동성 자금에 인해서 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치면 분명히 실적 시즌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기업들, 않는 업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플러스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들, 업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 이런 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아무리 유동성 장이라고 한들 실적이 돼야 되는 건 기본이다 하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는요? 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제 지금, 시중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수급 자체로 본다면 이제 환율차, 이제 환차익에 의한 단기 자금일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 상승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이제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우리 장 열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 전에 윤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나스닥만 헬스케어주의 M&A 소식에 힘입어 5,000포인트를 지지했고요. 다와 S&P 500은
기업들의 매출이 역시 강달러 여파로 기대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그대로 확인시켜주면서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는 이미 쉬었잖아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또한 기업들의 실적에 민감한 움직임이 관찰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LG 생활건강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죠. 화장품 사업만으로만 영업이익을 1,000억 올렸다고 하는데 LG 생활건강도 잠시 후에 돌발 종목으로 반드시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산가부터 들어보죠. 윤 대표님. 예, 장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 거래소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오른 2146.59포인트에서 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보면 4.23% 지금 올라있는 상황인데 시가는 718.89포인트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 4월 초부터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에 힘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최근에 실적 많이 발표하고 있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원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주들이 좀 매출 호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걸 반영하듯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들어가지고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박스권 좀 너무 강하게 아니면 너무 약하게 떨어질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보합권으로 움직이다가 네. 결국은 중국 쪽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중국 장세에 맞춰가지고 오늘 좀 트레이드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소폭 올라서요. 하루 만에 일단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네요. 2146포인트에 출발을 시켰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더 올라서 718선, 이제 거의 720선까지 돌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번엔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어제 증권주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어제 게임주 최근에 다시 한번 그리고 홈쇼핑주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그런 느낌이 짙었는데 황민영 멘토님 업종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업종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다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한 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IT 쪽에서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 그리고 나머지 이제 LG전자나 삼성전기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0.5% 정도의 약세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오늘 0.1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업종 내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좀 애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운수창고 쪽에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화학이나 에너지 쪽도 오늘 같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전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제 WTI가 기준으로 이제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에너지주나 이제 화학주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나프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1분기 실적은 다소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케미칼이나 OCI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으로 본다면 또 이제 건설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계속 발생되면서 현대산업이 현재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현재 1.5%대, 그리고 대림산업이 현재 2% 정도대의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중국 관련주로 부상이 되고 있는 또 베이지가우스가 현재 3% 정도 우리 업종에서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헬스케어 쪽하고 이제 게임주 쪽에서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올라갔었죠. 상승 분위기가 나왔었고, 현재 게임주 쪽에서 본다면 NC소프트가 현재 3%, 그리고 웹젠이 현재 5.9% 정도의 강세 분위기.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본다면 인피니티 헬스케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그리고 인포피아, 슈비츠까지 현재 상승 분위기를
조금씩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업종별 정도가 아니라 종목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특징주는 잠시 후에 알아볼게요. 자, 코스피가 2147.99까지 다시 한번 2150을 노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720선 돌파까지 가시화시키고 있는 아침인데 수급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코스피를 쉬게끔 만들었던 기관의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네요. 대표님 살펴주시겠어요? 예, 지금 외국인만 놓고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2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4억 정도 매도 상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 매도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상황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여지없이 어제였죠. 어제 기관이 4,5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278억 정도 지금 매도 상황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금융투자가 한 100억 정도 투신 은행 쪽에서 사이좋게 50억 정도씩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같은 경우만 오로지 34억, 3억 뭐 이렇게 좀 기관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지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국인만 놓고 보면 유일하게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제조 아니면 뭐 서비스업, 뭐 건설업 이쪽에서 좀 골고루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놓고 보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화학 업종에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닿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도, 그러니까 증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사주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향방이 정해질 것 같은데, 네. 이 사주는 물량이 과연 누가 팔아가지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결국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자연적으로 줄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향후에 증시가 더 좋게 갈 것이다, 기관의 매도세가 줄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게 갈 것이다 생각보다는 어떻게 좀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징주를 보기에 앞서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볼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지는 시점이죠. 어제 때문에 원달러가 1,080원대를 하루 만에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출발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 무역 수지는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 하락한 1,08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2원 80전과 1,084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는 소폭 상승한 1,08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 둔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마감된 이후 달러화는 유럽장과 뉴욕장을 거치는 가운데 주요 통화 대비 상승 이후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스 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점은 뉴욕장 초반까지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는 동안에도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 뉴욕의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는 사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요. 달러에는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위험 회피에 동시에 반응하면서 하락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N을 추정하면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부채 문제가 결국엔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로달러의 반등세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달러의 최근의 반등세는 다소 수그러지는 분위기인데요. 국제 외환시장 전반적으로는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달러 원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지난 20일에는 1,079원대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는 다시 반등하면서 1,083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달러 원은 다른 해외 주요 통화상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 증가에 따른 신규 달러 유입으로 달러 원의 상단이 막히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변수는 글로벌 달러의 하방 경직성과 위험거래 증가가 서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글로벌 달러의 경우는 미 국채 수익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또 달러화에 대한 저가 매수 세력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만하게 반등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원은 최소한 1,080원대 초반대에서 지지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달러 원의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재료는 달러 강세 요인보다는 위험 회피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지수가 부진할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스 채무 협상의 마감 시한은 24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유로화와 원화를 동반 약세를 끌면서 달러 원의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 원은 1082원에서 1087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중국 지표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 협상이 24일, 25일을 기한을 넘기고 또한 장기화되면서 질질 끌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오르겠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정 팀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종목은 포스코를 보려고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2% 또 한 번 갭 하락. 지난번 저가가 한 23만 원대 초반 정도였었는데 반등세가 실적 때문에 제동이 걸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건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실적도 리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모습이 좋아요. 이제 뭐 내일인가요? 아무튼 이번 주 안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 최근에 수급도 급격히 좋아지면서 오늘까지 연일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이 같은 상승세가 실적을 전후로 더 커질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일단 포스코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 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매출액은 15조 1,009억, 전년 대비 2.2% 줄고 당기순이익은 3,697억. 가이던스 8,300억보다는 한 10% 정도 밑도는 수준으로 판단되고요. 문제는 계열사에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플랜텍이나 ENC 부분, 그리고 포스코 건설 쪽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놓고 보겠는데, 전형적인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에 힘입어 주가가 이게 얼마인가요? 76만원. 2007년도 76만원부터 쭉 빠져가지고 지금 24만 7천원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재미난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최대 지분, 보유 지분 전량 다 매도했다는 설과 함께 23만 4,500원까지 쭉 밀렸었는데, 과연 그 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결국은 중국 쪽 반덤핑 문제로 인해서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듯이 더 이상은 반덤핑을 하지 않겠다는 중국 기업들 간의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철강 업종이 다시 한번 좀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슈를 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점차적으로 놓고 보면 철강 업종이 업황이 개선된다고는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전체적으로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발맞추어가지고 최근에 기관이 조금 약간 매수를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바닥을 다져가지고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개인이 좀 들어가지 마시고 23만 원을 좀 지지하고 진바닥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마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건데. 고점에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형적으로 방법은 여러 개가지 있죠. 일단 자르고 나오는 방법도 네네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르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원 이 선을 지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좀 이 기업의 주가가 향후 좀 많이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 23만 4천원, 24만원 이 선을 어느 정도 좀 저점으로 좀 이렇게 눕히는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네. 조금 좀 빠르게 나오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바닥이 계속해서 지켜지는지 포스코를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사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23만 원대 지지 여부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죠?
예, SK 하이닉스 참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가는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크게 말씀드리면 4만 원에 사셔가지고 5만 원에 파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상장된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한 분기가 끝나면 다음 분기 금요일날 바로 발표를 하죠, 실적을. 이 부분에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큰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후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해도 영업이익이 3조가 넘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될 시즌이 도래가 되면 그 전까지는 주가는 분명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무너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이 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머문다고 얘기를 들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 실적은 내일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5만 원은 안 됐고 실적 발표는 내일이고 이게 이제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많이 올랐죠. 코스닥도 네네.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증권주, 은행 증권주, 그런 화학주 이런 올라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는 차라리 조금만 수익을 내고 나온다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음봉 출발한다. 네. 그럼 바로 털고 나오시는 게 좋고요. 내일 예를 들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봉 출발한다. 네. 그러면 위로 올렸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봉 출발한다 그러면 분명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고 음봉 출발한다 그러면 시장 시초가에 털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까지 흐름은 괜찮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일 양봉이냐 음봉이냐 출발 시초가 분위기를 잘 살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트레이딩하는 것이 맞는 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LG 생활건강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화장품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나온 무시무시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LG 생활건강 호시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LG 그룹사입니다만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사주 매입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제 기관이 엄청 팔았거든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엄청난 기관의 매도 배경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은 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LG 생활건강,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데요. 네. 자, LG 생활건강이 현재, 이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5%, 39%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2.14% 정도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같이 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제 생필품 쪽이나 음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화장품 쪽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했던 차인박 인수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꾸준하게 M&A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의 그 가시적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역시 이제 매수 또는 밀렸을 때는 매수 또는 이제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0.98% 현재 이제 반등 중인데 바로 전날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날 이제 4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0.7% 정도 하락세가 나왔죠. 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요. 보통 1분기에 호실적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가전박람회인 이제 CES가 매년이죠. 1월달 부근에 이제 개최를 하는데, 이때 거의 신제품들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1월달 부근에 CES가 이제 개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될 때는 보통 2분기예요. 그러면
2분기에 바로 이제 발주가 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발주가 될 때는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뭐 패널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보통 이제 발주가 바로 이제 주문량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널 가격들은 패널에 대한 이제 뭐 물량들, 수주가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보통 1분기에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처음에 찍을 때 LG 쪽에 주지 않아요. 바로 중국 쪽에 먼저 줍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그만큼 많이 크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이 그리고 매출이 크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지금으로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MCI라는 지표가 바로 패널 쪽에 대한 가격 지수를 가격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패널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CES에서 선보이는 그 제품 자체가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패널도 당연히 고가의 패널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 상승의 효과지 결국은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크게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그 동향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관망 정도 자세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기다렸는데 오늘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게 나왔지만 주가가 많이 못 올라요. 그리고 어제 이미 물량은 많이 나오면서 대량 음봉까지 지금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물리는 상황인데 기다려서 본전이 되면 나오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시면 안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밀려버렸는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한번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뭐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한 32,000원 정도 부근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물량을 뭐 청산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신세계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8조 원대 되는 이 신해면세점 시장을 놓고 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이미 신세계는 별도 법인을 세워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신해면세점 입찰 기대 때문에 신세계가 요즘에 급등하는데 오늘 아침도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어제 증시 탑5 시간에 GS 리테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잠깐 이 종목은 어때요? 물어봤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대주주 보유지분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급락, 개파락하고 있습니다. SBS도 실적 얘기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내수주, 유통주 세계를 우리 윤 대표님이 살펴주시죠. 예, 신세계랑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보는 게 뭐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마트 관련된 유통 업종에 대해서는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마트도 그렇고 주가를 보시면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밀리마트 쪽 이런 마트와 관련된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부터 좀 놓고 보면 최근 뭐 시내 면세점이 뭐 이슈가 되고 있죠.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 기대감에 목표 주가 23만 원에서 23만 5천 원으로 올린다. 네.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백화점 사업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사서는 안 된 자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백화점 매출이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만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사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건 분명한데 신세계에서도 뭐 신라호텔도 그렇죠. 아니 호텔 신라에서도 면세점 사업 현대산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진출한다함과 동시에 뭐 상한가 도방을 갔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에 힘입어 지금 주가가 슈팅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주가가 꾸준히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전형적으로 차트에 의지해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신 전략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안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3일선 딱 그어놓고 장중에 3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꾸준히 가져가시고 수익 실현하신 수익을 만끽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네. 만약에 이탈한다 굴면 여지없이 자르시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하락하지 하고 옆으로 누우면서 5일선을 지지한다 굴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막 기업의 신세계에서 연세점 사업을 진출해서 어디에 땅을 사서 어디에 부지 선정해서 매출이 얼마 나오고 언제 나오고 요거 기다리려면 몇 년 가니까 네. 굳이 그렇게 트레이드 하지 마시고 네네. 오로지 차트에 의존하시면서 트레이드하신 트레이드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BJF 리테일도 같은 오늘 근데 21선까지 이제 BJF 리테일을 지금 볼 건데 네. 대주주 물량 블록들을 했죠. 저번 어제 같은 경우 할인율 7% 해가지고 네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12만 2천 원에 할인해서 블록딜을 한다. 1.98% 정도를 매각을 한다.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사업 부분의 사업은 유통 쪽에서는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슈로 최근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관련된 비타500 매출이 비타500에 대한 매출이 50% 정도 증가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계속 터진과 동시에 편의점 사업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결국은 주가가 꾸준히 오르게 되면 대주주가 매도하려는 심리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주주가 어느 정도 지분을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이다. 네. 둘째는 돈이 필요하다.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사업 부분과 마트 사업 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역으로 움직이긴 당연히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 신세계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주가가 튀는 걸 보면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편의점 사업보다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모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주가 고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BJF 리테일 잘 가다가 대주주도 파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아주 전통적인 유통주 3인방 정도로 다시 재집중하는 게 어떤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황 방에서 조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참고로 2150을 넘겼고요. 코스닥은 718선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금 2만 엔선을 돌파했습니다. 15년 내 최고치. 정말 대단하죠. 드디어 왜냐하면 이게 종가상 그리고 장중에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바로 그 코앞까지 갔었었는데 니케이도 오늘 역시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또 강세예요. 올해 흑자 전환 전망 나오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당뇨병 치료제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두 종목 일단 빠르게 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메디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 정도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메디포스트가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인데요. 지금 메디포스트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제 제대열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못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 결국은 고령화에 대한 그 테마주로서 메디포스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1분기 실적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치인데요. 사실 실적은 한번 오픈을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메디포스트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고령화에 대한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지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접근하시는 방법 자체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요. 바이로메드인데요. 오늘 4.8%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세를 탔던 이유가 자체가 바로 이제 당뇨병성 이제 신경병증 치료제 가 바로 이제 미국 FDA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미 소문은 났었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방이 좀 치열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들은 바로 뉴스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대에서는 당연히 매수 접근은 조금 힘든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바이오메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바이오메드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일성신약 아주 간단하게 보죠. 오늘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해요. 네, 일성신약이 오늘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삼성물산 쪽에서의 그 보유 지분 자체가 사실 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그냥 제약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같이 무더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성신약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당연히 매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얘기하셨던
보셨던 바이로메드는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웹젠, 미우 오리진 얘기를 11시부터 종목 얘기만 하는 즉시 탑5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까지 계속 오릅니다. 벌써 7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게임주 가운데 웹젠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최근에요. 한진칼은 정석기업 합병 기대감에 오늘까지 상승 흐름이고요. 한화케미칼이 어제 태양광업계 사상 최대 수주를 했는데 오늘 더 오릅니다. 아까 잠깐 코멘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웹젠, 한진칼, 한화케미칼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기에는 좀 아쉬워서 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예, 웹젠 같은 경우는 1,400원으로는 42,250원 정고점이죠. 정고점 43,900원을 오늘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는 향방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오늘 정고점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을 돌파한다. 그러면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네.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5월선까지 다시 한번 갭을 메우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막 달려가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장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43,900원 돌파 못하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 30%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예,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이 한진칼. 예, 한진칼이죠. 한진칼.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정석기업, 비상장 기업인 정석기업과 네.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1250원 오른 37,4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차트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대한항공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랑 한진칼 종목이 차트가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진칼 같은 경우는 M&A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랐죠. 네. 최근 반등 한 3, 4거래일 사이에 반등 나오는 요 부분만 빼고는 전형적으로 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진칼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7,000원 이거 돌아가지고 이것도 오늘 신고가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종목은 패턴이 좀 여러 가지를 나눠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전 고점이죠. 37,750원 뚫어가지고 가면 이것도 홀딩인데 네. 그거에 대비해서 대한항공도 같이 바닥치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느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전고점 뚫고 갔는데 대한항공 주가가 역으로 빠져버린다. 네. 그러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젠, 한진칼 모두 다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단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움직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화케미칼. 예,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타 방송에서 한번 추천 한번 드린 종목인데. 그래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도 좀 그런 얘기 해주세요. 이건 종목 추천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군데군데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런가요? 예, 좋은 종목 저희가 말씀 못 하시긴 안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가요?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15,000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전형적으로 차트로 보면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자리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기술력 있나요? 기술력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업황이 회복돼가지고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 오면 들어갈 자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증권주처럼 갭으로 쭉쭉쭉쭉 가는 상황은 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태양광 섹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에 따라 들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우리 윤동직 대표님 얘기 듣고 사셔서 수익 내셨다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꼭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원엔 환율이 거의 900원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외환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일본은 무역수지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2년 9개월 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엔 약세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엔 환율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략 한 말씀씩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 대표님. 예,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장세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의 자금이 2조 넘게 들어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 모멘텀보다는 돈의 힘으로 증시 자체가 올라온 장세이기 때문에 굳이 야구를 할 때 방망이를 길게 잡아가지고 홈런을 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방망이 작게 잡으시고 1루타 치신다 생각을 하시면서 장에 임하셔야지 너무 많이 큰 수익을 보시려다가
갑자기 급락장 오게 되면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네. 수익률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5% 10% 짧게 잡으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타 칠 수 있는 종목은 오늘 공개 안 되나요? 아, 오늘이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예. 좀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윤 대표님의 안타 칠 수 있는 종목 공개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자, 이번엔 황 멘토님은요? 네, 이번 주에 시장이 다소 이제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시장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이제 기존 주택 판매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구재 주문 동향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내구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격이 비싼 제품이죠. 보통 이제 1년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이제 선행 지표로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보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힘을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 보자.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자. 지금 일단 많이 올라온 장에서 수익 여기서 대박 내겠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황민영 멘토님의 강연회 일정이 잡혀 있다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주제는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인데요. 아이고, 대단한 제목이네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을 분명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제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장소는 바로 이제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 대룡 포스트타워 2층입니다. 네, 그쪽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니까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용기가 너무 과한 사람이 가도 되는 거죠? 네, 그 용기는 제가 또 충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그리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